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면 가격이 오른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2012년 반감기 이후 8,000% 상승, 2016년 이후 2,900% 상승, 2020년 이후 700% 상승. 교과서처럼 반복됐습니다. 2024년 4월 네 번째 반감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요, 반감기 직후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대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번 반감기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관 자금이 대거 들어온 상태에서 맞이한 반감기예요. ETF가 출시되고 블랙록이 들어오고 월가가 본격적으로 판에 합류한 첫 번째 반감기. 그런데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반감기 공식이 왜 이번엔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코인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가실 수 있습니다. 공포에 팔아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오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반감기가 정확히 뭔지부터 제대로 짚고 가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블럭이 하나 생성될 때마다 채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이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사건입니다. 약 4년마다, 정확히는 21만 블럭마다 자동으로 발생해요. 비율을 들어드릴게요. 금광회사가 있는데 4년마다 광부들 일당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계약이 처음부터 박혀 있는 거예요. 광부들은 일당이 줄어드니까 채산성이 안 맞으면 캐길 포기합니다.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그대로라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설계할 때부터 코드에 박아넣은 구조예요. 총 발행량 2,100만 개, 그 이상은 어떤 권력도 바꿀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존 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예요. 2009년 첫 블록 생성 당시 보상은 50BTC였어요. 2012년 첫 번째 반감기에 25BTC로 줄었고, 2016년 두 번째 반감기에 12.5BTC, 2020년 세 번째 반감기에 6.25BTC, 그리고 2024년 4월 네 번째 반감기에 3.125BTC로 줄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반감기 전에는 하루에 약 900개의 새로운 비트코인이 시장에 공급됐어요. 반감기 이후에는 약 450개로 줄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6만 달러라고 하면 하루 신규 공급이 2,700만 달러, 약 370억 원에서 1,350만 달러, 약 185억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반감기 효과가 즉각 나타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2012년 11월 28일 첫 반감기, 당일 비트코인 가격은 12달러였어요. 반감기 이후 한 달은 오히려 횡보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른 건 그로부터 약 12개월 뒤인 2013년 11월이에요. 1,200달러까지 올랐죠. 반감기 시점에서 무려 100배가 됐지만 반감기 당일에 산 사람도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016년 7월 9일 두 번째 반감기, 당시 가격은 660달러. 반감기 이후에도 6개월간 600달러대를 횡보했어요. 그리고 2017년 12월에 2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역시 반감기로부터 약 17개월 뒤였어요. 2020년 5월 11일 세 번째 반감기, 당시 가격은 8,700달러. 이번에도 반감기 직후 한 달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에야 6만 4천 달러를 찍었어요. 반감기로부터 약 11개월 뒤였습니다. 자, 패턴이 보이시죠? 반감기 직후 최소 6개월, 보통 1년 이상의 충전 구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2024년 4월 반감기 효과는 작년 2025년 초중반에 나타나야 이론에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4년 4월 이전인 3월에 이미 7만 3천 달러, 약 1억 원 최고가를 찍었어요. 반감기가 오기도 전에 선반영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번엔 달랐을까요? 바로 2024년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사려면 직접 거래소에 가입하고 지갑을 만들고 개인 키를 관리해야 했어요. 일반 투자자한테 진입 장벽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ETF가 생기면 주식 계좌에서 IBT 티커 하나만 사면 끝이에요. 연금펀드, 보험사, 패밀리 오피스 같은 기관들이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에 노출될 수 있게 된 거예요.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으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반감기를 맞이한 겁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ETF 자금 유입이 꺾였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T가 출시됐습니다. 출시 첫 50일 만에 100억 달러, 약 14조 원 유입. 이건 역사상 모든 ETF를 통틀어 가장 빠른 성장 기록이에요. 비교하자면 금 ETF가 같은 규모를 달성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관 자금, 연금 자금, 전통 금융의 돈이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공급은 반감기로 곧 줄어들 텐데 수요까지 폭증하니 가격은 3월에 반감기도 오기 전에 이미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버렸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반감기가 지난 2024년 4월 이후 ETF 순 유입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3월 일평균 ETF 순 유입이 약 3억 달러, 약 4,1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5월에는 하루 평균 5천만 달러대로 쪼그라들었고 6월과 7월에는 순 유출로 돌아서는 날도 생겼습니다. 80% 이상 줄어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로운 매수자들이 들어오는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 겁니다. 반감기 이후 가격을 밀어올릴 새 수요가 고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따로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 얘기를 해야 해요. 그레이스케일은 ETF 승인 이전부터 비트코인 신탁 상품 GBTC를 운영해왔는데 ETF가 승인되면서 투자자들이 더 낮은 수수료의 신규 ETF로 갈아타기 위해 GBTC를 대규모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GBTC에서만 약 170억 달러, 약 23조 원이 빠져나갔어요. 신규 ETF로 들어오는 돈의 상당 부분이 실은 GBTC에서 나오는 돈으로 상쇄되고 있었던 겁니다. 순수한 신규 자금 유입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호, 고래들이 조용히 분배를 시작했습니다. 온체인 분석의 최고 권위자 중 하나인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를 보면요. 1000BTC 이상을 보유한 지갑, 이른바 고래 지갑의 수가 2024년 3월 최고가 전후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코인을 마지막으로 움직인 지 1년 이상 된 장기 보유자들의 코인 보유량이 3월 고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장기 보유자들이 내놓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비트코인을 가장 일찍, 가장 싸게 산 사람들이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보통 시장에 새로운 매수자가 몰려들 때 그 수요를 받아내면서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이걸 월가 용어로 분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러요. 고래가 직접 시장에 쏟아내면 가격이 무너지니까 소량씩 천천히 팔면서 가격을 지지하는 척하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은 가격이 유지되니까 안심하고 사는 동안 고래는 조용히 털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 오픈 인터레스트가 2024년 3월 최고가 당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약 38억 달러, 약 53조 원이었어요. 오픈 인터레스트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선물 시장에서 현재 열려있는 베팅의 총 규모예요. 이 숫자가 클수록 레버리지가 시장에 많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카지노에서 모든 손님이 한 번호에 칩을 전부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그 번호가 맞으면 대박이지만 틀리는 순간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도미노처럼 청산되면서 가격을 더 빠르게 끌어내립니다. 이걸 롱 스퀴즈라고 불러요. 2024년 4월 반감기 직후 실제로 비트코인은 2달 만에 73,000달러에서 56,000달러까지 23% 하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4시간 동안 청산된 레버리지 포지션만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이 넘었어요. 세 번째, 결정적 신호. 채굴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모르는 얘기예요. 반감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채굴 원가 대비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겁니다. JP모건이 2024년 4월 보고서에서 밝힌 수치를 보면요.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채굴 원가가 평균 약 4만 5천 달러, 약 6,200만 원에서 8만 달러, 약 1억 1천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전기 효율이 낮은 중소 채굴 업체들은 캐면 캘수록 손해인 상황이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채굴 원가가 올라가면 채굴자들이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캔 비트코인을 바로바로 팔아야 합니다. 팔지 않고 쌓아두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도 시장의 매도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채굴 상장사들의 BTC 매도량이 눈에 띄게 들었어요. 마라톤 디지털, 클린스파크, 라이엇 플랫폼스 등 주요 채굴 상장사들이 비용 충당을 위해 보유 BTC를 점진적으로 매각했다는 공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역사적 선례를 한번 볼게요. 2018년 버블 붕괴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 폭등 때 전 세계에서 채굴 장비를 사재기한 업체들이 2018년 가격이 반토막 나면서 전기세도 못 벌은 상황이 됐어요. 이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보유 BTC를 쏟아내면서 하락을 더 가속시켰습니다. 비트코인은 2018년 한 해에만 최고가 대비 84% 떨어졌어요. 지금 채굴자들의 재정 압박 구조는 2018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물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JP모건 퀀트 분석팀은 2024년 2월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전부터 반감기를 알고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는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다는 이론이에요. 반감기는 2009년 설계 당시부터 날짜까지 예정된 이벤트였잖아요. 2024년 4월 반감기는 코인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벤트였고, 그래서 이미 3월에 선반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 아니에요.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 시장을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첫 번째 반론. 그래도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았나요? 결국 다 올랐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이건 제가 부정하지 않을게요. 비트코인을 2013년에 산 사람, 2016년에 산 사람, 심지어 2020년에 산 사람도 지금 기준으로는 여전히 큰 수익을 갖고 있어요. 장기 우상향 흐름 자체는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사실과 지금 이 시점에 사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2017년 12월 2만 달러에 산 사람들 기억하시나요? 그분들이 본전을 찾은 건 2020년 12월이에요. 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021년 11월 6만 9천 달러에 산 사람들은 다시 그 가격을 보기까지 2년 이상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심리적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손절했는지 모릅니다.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믿음이 있더라도 상투를 잡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다른 기회비용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반론. 이번에는 ETF가 있잖아요. 기관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 다르지 않을까요? 이것도 절반은 맞는 말입니다. ETF 승인은 분명히 구조적인 변화예요.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생겼고, 이건 2017년이나 2021년과 진짜로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ETF가 있다고 해서 하락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금 ETF가 2004년에 출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은 무조건 오른다고 했지만, 금도 2011년 최고가 이후 2015년까지 4년간 45% 하락했습니다. ETF는 유동성을 높여주지만 하락을 막아주는 장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 순유입이 이미 꺾이고 있어요. 새로운 자금이 계속 들어와야 가격이 유지되는데 그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시장에서 새로운 매수자가 줄어들면 집값이 버티기 어려운 것과 같은 원리예요. 다만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관론이 맞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거시 경제 환경이 바뀌어서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린다면, 또는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비축 선언이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불확실성이 양방향으로 존재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맹목적인 낙관도 맹목적인 비관도 아니에요. 지금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포지션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코인 안 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도미노를 그려볼게요. 비트코인 급락, 레버리지 성물 포지션 강제 청산, 알트코인 동반 폭락, 코인 담보대출 부실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유동성 위기, 거래소 출금 지연 중단, 코인 보유자들의 공황 매도, 국내 핀테크, 블록체인 관련 주식 동반 하락, 2030 투자 심리 위축, 소비 감소, 내수 경기 악영향. 이게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2022년 5월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루나 테라 붕괴 당시를 복귀해 볼게요. 2022년 5월 9일 테라 USD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깅이 무너지면서 연쇄 청산이 시작됐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은 38,000달러에서 28,000달러로 26% 하락했어요. 루나는 사실상 영원이 됐고요.
국내 피해자만 약 2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국내 루나테라 관련 피해액만 약 50조 원이었어요. 이 돈들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일부 출금 지연 사태를 겪었어요. 당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거래량이 코스피 전체 거래량을 넘어서는 날이 있었을 정도로 코인 시장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드릴게요. 한국은행이 2023년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약 35%가 은행 대출을 활용해 코인을 매수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이 급락하면 그 손실이 코인 시장 안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권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비트코인 산 사람이 있다면 비트코인 폭락은 그 사람의 전세 보증금 문제가 됩니다. 그게 은행 부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상자산 거래 규모를 가진 나라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약 10%를 차지한다는 추정치가 있어요. 이 정도면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 자체에 한국 시정이 영향을 주는 수준이에요.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낙관 시나리오, 연준이 2026년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고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선언이 이어지면서 ETF 자금이 다시 폭발적으로 유입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 반감기 사이클 이론이 여전히 작동하면서 2026년에 새로운 최고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립 시나리오,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ETF 자금 유입이 완만하게 이어지면서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를 횡보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큰 폭의 상승도 하락도 없이 장기 소화 구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관 시나리오, 거시경제 충격이나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레버리지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3만 달러대까지 조정이 오는 경우예요. 이 경우 2022년과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는 것, 그중 비관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합니다. 2026년 2분기까지 비트코인이 전고점인 12만 6천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면 반감기 사이클 이론을 믿고 들어온 자금들이 실망 매도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그 시점이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감기 공식 하나만 믿고 지금 매수하지 마세요. 반감기가 있다는 사실은 2009년부터 공개된 정보예요. 2024년 반감기는 코인 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정보는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감기 직전 3월에 최고가를 찍은 것 자체가 그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둘째, 레버리지를 지금 당장 점검하세요. 선물 포지션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오픈 인터레스트 규모를 확인하세요. 시장 전체의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쌓여 있을 때는 작은 악재 하나가 연쇄 청산을 부를 수 있어요. 코인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담보인정 비율 LTV가 얼마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가격이 20에서 30% 하락했을 때 강제 청산이 발생하는지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 ETF 자금 흐름을 매주 모니터링하세요. 블랙록 IBIT, 피델리티 FBTC 등 주요 현물 비트코인 ETF의 일일 순 유입 데이터는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구글에서 비트코인 ETF 플로우 또는 IBIT 펀드 플로우로 검색하시거나 파사이드 인베스터스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숫자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고 증가 추세를 보일 때 그게 진짜 반등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가격만 보지 마세요. 자금의 흐름을 보세요. 넷째, 온체인 데이터를 보조지표로 활용하세요. 글래스노드, 크립토퀀트 같은 무료 유료 온체인 분석 툴을 통해 고래 지갑 움직임, 거래소 입출금 현황, 장기 보유자 공급량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로 들어오는 BTC 양이 급증하면 매도 압력이 높아진다는 신호로 읽어야 해요. 반대로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는 BTC가 늘면 장기 보유 심리가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원칙을 지키세요. 만약 지금 비트코인에 진입하고 싶으시다면 한 번에 전액 투자하는 건 피하세요. 총 투자 예정 금액을 3등분 또는 5등분해서 매달 혹은 가격이 일정 수준 하락할 때마다 나눠서 사는 방식이 타이밍 리스크를 크게 줄여줍니다.
반대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한 번의 전량 매도보다는 목표 가격을 분산해서 분할 매도 전략을 세워두세요. 여섯째, 지금 당장 손절 기준을 정해두세요. 이건 심리학 문제예요.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희망 고문이 시작되거든요. 그 상황이 오기 전에 평온한 지금 여기까지 내려가면 포지션의 몇 %를 줄인다는 기준을 미리 정해두세요. 기준을 세워두는 것만으로도 공황 상태에서의 최악의 판단을 막을 수 있어요. 핵심 메시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감기는 공급을 줄이지만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공급 감소는 가격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언제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고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예상을 벗어날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인지 추적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판단에 조금이나마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분석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